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마음 헤아리가 좀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헤아리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일까요? 마음 헤아리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대표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좀 동요되고 흥분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약간 심적 여유가 있어야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헤아리가 안 되고 자꾸 마음 읽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일단 두 번째는 마음 헤아리가 잘 안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마음 헤아리가 잘 되지 않고 마음 읽기만 활성화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정서적으로 동요될 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동요될 때 우리를 좀 더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정화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화가 나면 어떻게 진정시키나요? 뭐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슴을 토닥여요. 여기 심장 위쪽에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합니다. 토닥토닥. 왜 가슴을 토닥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보채거나 칭얼거릴 때 토닥여 주죠. 어디를 토닥이나요? 이마를 토닥이나요? 아니면 뭐 배를 토닥이나요? 뭐 발바닥을 토닥이나요? 어디를 토닥이셨나요?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기억 못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보채거나 칭얼거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는 데는 이렇게 말도 중요하지만 이 스킨십, 신체적 접촉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 왜 우리는 이 가슴을 이렇게 토닥일까요? 자율신경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가 교감신경이고 두 번째가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반대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됩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고 각성이 되고, 그래서 낮 동안에는 약간의 긴장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근데 이 교감신경만 계속 항진돼서 생활을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도 이렇게 낮과 밤의 순환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체에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오후 시간부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정반대 작용이겠죠. 교감신경이 각성과 긴장을 유발시킨다고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신경계통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이 잘 된다는 말은 이 자기조절의 신경계인 자율신경계의 순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과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빠름과 느림의 속도가 잘 균형이 있는 게 필요하고, 긴장과 이완의 순환이 잘 살아있는 게 바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어릴 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부교감신경이 잘 발달이 안 된 채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만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낮 시간이 지나고 오후 시간이 되더라도 이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늘 저녁 시간에도 그런 긴장된 상태, 각성된 상태로 불필요한 긴장을 떠안고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그런 긴장 모드, 교감신경 모드에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7시간, 8시간, 9시간을 잤는데도 뭔가 멍하고 뭔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뭔가 정신이 깨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밤 시간에 이완 모드,
부교감신경 모드로 바꾸는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내가 머리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밤에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긴장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정신과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낮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아무튼 내가 그때 이렇게 되받아쳤어야 됐는데 내 실수나 부족함이 뭔가 드러났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후회되고 자책이 되고 계속 곱씹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이 흥분하고 긴장할 때, 나를 진정시킬 때는 몸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교감신경을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마사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비근 뒤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목비근이라고 하죠. 이 목비근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더 좋은 건 이 심장 위쪽에, 심장 주변으로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할 때 이 심장 맥박이 빨라지잖아요. 호흡도 이제 거칠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쪽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줍니다. 혹은 쓰담쓰담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가슴을 늘 토닥토닥 해줘요. 한 1분 정도 토닥토닥 하는데 그때 이렇게 가슴 토닥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절에 자기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힘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토닥이면서,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합니다. 한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1분간 하면 뭐 완전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 정서적 동요가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서적 동요가 가라앉을 때 보다 더 우리의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켤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연습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 때 자기를 진정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언제 연습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수시로 연습하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자기 전에 나를 진정시키는, 다시 말하면 각성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상태에서 긴장 상태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슴 토닥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거나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그때는 이제 힘들 때 하는 자기 친절에 자기 대화는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힘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면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애썼어. 오늘 또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잘 때 누워서 가슴 토닥이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을 토닥입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정서적 동요는 신체적 동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서적으로 동요될 때 여러분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바닥과 우리가 접촉감을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산만해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흩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한다면 양 발을 바닥에 잘 접촉시키고 그리고 양측 좌골에 체중을 잘 분산시켜서 이렇게 내 자세를 최대한 안정된 자세,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거.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발의 체중을 균형 있게 싣고 그 다음에 척추를 곧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을 보고 이렇게 내 몸을 수직적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취할 때 내 마음도 덩달아서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나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복식호흡,
내쉬는 날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감신경이 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가슴 토닥임도 있고요. 마음이 흥분될 때 몸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흥분된 마음 상태에서는 마음 헤아리가 전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 상태에서 빠르게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